찾아갖고 대조해가면서 몇 가지는 얘기를 해왔구나. 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본캐 안 넣었다는 거나 본캐 빠져고. 그리고 저 박사님 그 어제 말씀하셔서 나 이거 다 주셨지? 뭐라고 주셨지? 안 줬어? 아니 어제 그 뭐 정리했었던 거. 그것은 제가 몰라 그랬어요. 누구시하고 나중에 책 정리 보면 되고. 아니 그 제가 지금 연결하려고 본캐 찾아본 게 없어 집에 가서 본캐. 그래서 어제 주셨는데 이쪽으로 안 주셨어? 안 됐어. 그저 부분 수정이 아니까 한번 다 그게 하나씩 한쪽이라도 해주시하고 다 그랬어요. 100년 한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만히 있어갖고는 절대로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조그마한 뚜껑을 하나를 막다로 막아야 그가 미꾸라지도 크고 미기도 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황하수 혹은 양자물로 똑같이 태평양으로 물은 하나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한 하나로 그것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실천적 과제와 구체 구성하고 연결된 것에 너무 추상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작은 한 숟가락 밥이라도 떠먹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실은 제가 버릇이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제 중용을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지금까지 중에서 나한테 머리에 영향을 줬던 것이 이 교재를 보자면 제 6장에서 순 연징금 다음에 순이 대지혜의이다라고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 순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이 요 순 다음에 중요 근본적인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양반이 누구냐? 그건 공자님이 예를 들어 지적을 합니다. 거기서 공자님 설명 속에서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순이 설명하는 순이 보통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아랫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정리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교재로 그다음 6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대로 하정순, 하족적 의견 아랫 사람들, 나보다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갖고 천하이치를 통달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를 연결시키니까 뭐요? 우주에 관한 인력의 법칙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연결시켜야지 추상적으로 어진인자란다거나 사물이 천자란다거나 한천자란다거나 인간 도리란다거나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돌아가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매일 돌아갈 뿐이에요. 초요 하늘에 난 출천대효 하늘이 출천은 크죠요. 출천대효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아만 숟가락 거지한테 떠민 것보다도 훨씬 아무 의미도 없고 다시 말하면 옛날 때 들은 얘기인다마는 이빨 빠진 어머니한테 조기는 비싸도 못하고 하다 보면 그 왕년치 있잖아요. 몇십 버갖고 그럼 뼈다고 뜯어갖고 찢어갖고 장 찍어갖고 숟가락에다 언니 형 이 이빨이 넣어준 거 그 효도가 훨씬 더 뛰어나단 말이지. 풍화가 잡히고 그냥 기생들 넣고 붙여놓고 기가자 좋다 해갖고 온 동네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장잔치래. 그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효도한다고 뻥 튀는 가장 비인간적인 원리예요 그게. 조그마한 거 언니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몇시 하나도 있어서 못 됐어 이 좀 장치가 잡수기 괜찮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말하면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몇 년 만에 그 의미가 나타난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가 생각난 거 뭐냐면 이제 집사람이 불편해갖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밭으로 잘라주다 보면 나도 이제 허리 아픈 게 땅바닥에 앉아서면은 허리 아픈 게 일어나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느껴진 것이 뭐냐면 세상에 말로 만나는 어머니 생각한다고 어머니 수업상 가시니까 조심한다고 살아남고
세상에 내가 우리 어머니 바람 번을지도 안 시게 됐구나. 그 생각 들 때마다 이 나이에 내가 뭔 세상을 헛생각 살았냐. 아니면 치다 보니까. 생각해보자면 소원은 얘기 하나만 하려합니다. 제가 뒤에 계신 이 선생님 여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에 제일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월급 받아갖고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광주고등학교 독일어 시간 강사 해갖고 딱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해갖고 월화수목부터 그 6일간이 그 24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독일어 시간 강사를 해갖고 그 독일어 교과서 그럼 단단다 내어갖고 그럼 갖고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나면 세상에 광주고등학교 독일어 강사라고 해갖고 학급 관리를 책임을 맡겨놓고도 관리 수당 하나로 안 줘요. 딱 한 달 동안에 24시간 강의한 대기는 하면 딱 말하면 9,000원이 이제 한 달 봉급이요. 9,000원 봉급 받다가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식들 키워갖고 처음으로 봉투 받는 것이야. 요새 말하면 9,000원이 뭐야, 그치? 근데 그 9,000원, 그때는 9,000원이 그때는 그 상당히 시간 강사로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받고 전혀 티는 안 내시지만은 말하자면 그런 받고 족수 벌죠. 그 봉투하고 거기다 정화수에다 해서 거기다 딱 올려놓고 그랬던 그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 고상한 거 아무 문제가 아무도 아니다. 그 짜는 시간 강사 해갖고 한국까지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가져갖고 놈 갖고 봉투를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그거 갖고 청와서 올리고 선영에다 그 봉투 올렸던 거 그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못했어도 어머니한테 그런 처음으로 자식 입시대 4형제 중에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월급 봉투 올렸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좋아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인생이 뭐 아무 별거 다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일 갖고 먼저 찍어서 세상에 대학원 입학시험 봐갖고 거기를 만점맞아갖고 1등 했다니 그것 갖고 좋아하시는 어머니 모습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인생이라고 뭐냐 그러면 사람과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부딪히는 번쩍하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어제 누구한테 들었냐? 내 은사님이신 고 조백갑 교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차제간이 별것인지 아냐? 토론하다 보면 선생님 문제 던지면 그런 데에서 왜라고 설명하다 보면 그것도 모르냐? 그냥 꾸지람 들었다가 그때 말 뭐라고 아니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예, 그전에 뭐 누구 논문 쓴데 보고 있다가 그 의견 듣고 있습니다. 딱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신 말씀이 전부 예, 너 대학원 진학해 답답하니까지 알아. 왜요? 남이 생각하지 않는 이 얘기를 네가 박동이 네 생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 얘기 됐냐 보니까 그 얘기 사제간에 이루어졌던 대화 그것이 단지 선생님 존경합니다 너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남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조그마한 마음과 마음 소통했던 것들을 느낄 때 그 문제를 체험했던 것들을 의사님한테서 그 조비갑 교수님한테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내 업무사님이신 강청화 스님하고 얘기하시다가 큰 선생님한테 그 사람 기껏 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생각해라 알았습니다. 한동안에 내가 그냥만 말씀하시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딱 쳐다보고는 방문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눈을 딱 보시는데 눈동자에 쉽게 말하면 말하는 놈 제자놈 제작시켰다고 그냥 교수에 징계하려고 하는데 다 수행 여법하게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남한테 해코자 하고 손상을 시키는 그런 일은 법에는 없는 것이야. 분명히 알아도 그리고 딱 눈동자 부딪히는데 정확한 선생님 눈동자 내 눈동자 부딪히는 순간에 내 온몸에서 힘이 순간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게 그분이 얼마나 큰 도인이시냐 딱 빠져 힘이 쫙 빠져버려. 그렇게 이제 그 뜻을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태안사에 있다가 나와갖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전부 문제 대자고 붙고 다니면서 이만기 교수 뭐라냐 하는 책들 좀 있다 그러고 이 뭐? 그래 뭐라 그래서 이만기 교수가 돈 먹었다고? 대자고 붙여있는더라? 아니 만나자고도 안 만나주시니까 후회가 난게 우리가 붙였을까? 후회가 난다고 해서 돈 먹었다고 붙여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윗사람을 딱 영신 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진징 이렇게 와서 말 안 듣다고 소리를 먼저 먹더니 안 만나주시니까 우리가 미치게 이렇게 대자고 붙였다. 그런 것들이 그때 느꼈던 하지만은 진솔한 마음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거리는 대화의 기회였다고 에어컨 틀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로서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자식 키우고 안미친 상황을 겪으면서 말한 자의 명사가 나왔고 참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그때 세상에 9,000원짜리 월급봉투 갖고 온 게 그것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우셨던지 정화수와 같이 해서 우리가 선생님하고 올리자고 해서 딱 올려놓았어요. 지금도 그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제일 처음에 시간강사 광주고등학교 독일어 시간강사 했다고 9,000원 월급 9,000원짜리 줬던 그 광주고등학교 은혜 적어도 시간 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도록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하셨던 의사님의 허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그 후로 저는 그런 때는 조선대학의 박정웅 총장께서 전남자 불화받자고 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전남자 붙였나 볼때 그 박태희 오고 짜가지고 뭐다 국립대학 독적으로 살인화 시킨다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화가 났으면 조선대학 전남자 불화받으라고 하는 박정웅 씨 죽여보자 그냥 암살당 저지르자고 까지 내가 했단 말이야. 예컨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내 생존의 본질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자면 그런 인연을 만들어줬던 모교와 은사님이 그 생각 방향을 제시해줬던 의무사님이 말하자면 또 하나 내가 살아나가는데 생명 분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상적인 원리로서 천리를 도통하고 뭐하고 대가가 없고 성립한 다른 구체적인 전체는 의미가 있는 실존철학 얘기하면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고 하는 그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리 책을 봐도 추상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처럼 구체적으로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몸을 붙이고 있었던 여기 이 교재로 잡은 6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대로 다시 말해 강태종 이세민이 공자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 말을 듣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써 나라와 백성과 인구가 관계가 돼야지 추상적인 얘기로 해갖고 1등 국가, 20세기 국가 그런 추상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세민이는 결국은 당나라를 세우고 세계적인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민은 적어도 중국에 있는 당나라에 있는 그 애자는 백성들하고도 임금하고도 마음이 통하는 왕이 되려고 했다는 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 얘기한 대로 이 정관지치라고 하는 이상 국가를 만들어가는 철학 근본 문제가 뭐냐. 적어도 대위대한 천하 1등이라는 이심이라는 왕이 바로 껴져야 하는 백성들 의견을 듣고 감동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고 임금도 역시 백성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데에 의해서 비로소 중요한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이래먹을 있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해 공부해야 할 부분은 나가야 할 것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자면 구체적인 문제가 뭘 써갖고 한 내용들하고 근본적인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소통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서는 앞에 나와 있는 60페이지 이하에서 65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대로 65페이지가 되어 있는 대로 다시 말해 정관지치에 의해서 나오는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윗사람하고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문제 그것이 바로
여기 6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아래 것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저는 나 60페이지 다 보니까 타정순 타독적 인전 아랫사람들 것들 말을 타정순 더욱 많이 듣고 이해해서 포용해야 한다는 말이 저 이상 국가에 관한 근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진도는 안 나가면 이런 좋은 글을 세상에 내가 한 글만 배웠던 내가 여기 공부를 시작해갖고 유교대학 받고 그 다음에 공자님 고향 갔다 온 후로 그 다음에 성문 선생에 관한 공부를 한 후로 사람은 애자는 마음들이 통하는 것이 세상의 구성 원리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상한 얘기, 거대한 얘기, 예를 들면 용산에다가 거대한 대통령궁을 지어갖고 거기서 잔치를 벌고 앉았고 그런 것들 보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애자는 오만 세상 풍경에서 다 겪었던 깨제제의 어떤 여자라고 하는 바람둥이 출신이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갖고 자기가 대통령까지 되었을 때 그 사람 친구들 똑땅 투기하고 다니고 번쩍을 하고 다녔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통령 취임식 때 불러다가 따로 얘기했던 대목에 있어서는 윤아무개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중요한 내가 제일 잘 아는 우리 백성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냐. 그렇게 보자면 윤아무개라는 사람은 대단한 여기 얘기하셨던 아까 여기 설명해왔던 당초적으로 마음 같은 것들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거기서 윤하고 당태종하고 근본 차이는 뭐냐? 당태종은 천하를 작은 사람들, 알갱이들 가진 사람들 하나를 모아서 큰 한 덩치를 만들고 있는데 윤은 자기가 치는 사람들끼리 모아갖고 지기들끼리만 말고 전체 통합을 못 만든다는 데가 있어서 그 사람은 땀이 못 든다는 생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백성들도 다 포용도 하지만 큰 대국을 이뤄서는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용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잘못하면 작은 것만 설명하다 보면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 대국을 통합하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대국을 통합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과에 있어서 소통이 하나도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있어서 대국 소통도, 그다음 작은 알갱이 미세적인 소통도 연결되어서 조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중용은 대동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새로 나온 교재에서 보자면 작은 알갱이에 관한 것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중국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하다 보면 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뛰어가다 보면 죽을 고생하라고 난세기라고 읽어도 새로운 중국어에 관한 문제를 내가 2페이지, 4페이지가 새벽에까지 뜻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뭔지 그랬다고 생각하고 후회가 됐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대국하고 통한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되지. 깨지는 부분까지를 알려고 내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지 않냐. 내 분수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중국 공부를 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몰랐으면 모른다고 솔직히 지레머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너무 몰랐습니다. 넘어갈 걸 갖고 오늘 변명을 끝까지 생각하고 오늘 왔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내일모레 보면 9월 10일이 추석날이고요. 그러면 추석 후에 며칠 동안은 쉬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로서는 기어코 우리식으로 중용뿐만 아니라 우리식으로 우리 공동적인 마음 공동체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을 기어코 제가 있는 동안이 아니라 제가 앞장서갖고 이 얘기를 해서 광주에서 적어도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적인 학문으로는 연구 터전을 하나 만들어갔다는 일을 진행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추석 전후에서 한번 저기도 만들어볼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우리가 금남로 땅방 비기로 한데 그것도 또 추석 전후에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보면 적어도
이번 중에 기업고 강원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에도 며칠 안 넘고 내일 만나면 어쩌서 내일 제가 내일 모레까지 바깥에 출장을 가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달까지 기업고에 만들어간 것이 늦어버렸는데 해놓고 그럼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면 몰라도 하려고 할 때는 죽기 전에 무엇인가 틀어 만들어 놔야겠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으로는 좀 홀딱홀딱 뛰고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경몽요교를 그래도 강의 다시 공부하면서 읽었던 덕분에 경몽요교에서 바로 나오게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것이 가야 할 근본적인 지기사제다. 딱 날받아갖고 크게 잔치 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라도 해나갈 것이다. 생각하다면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9월 정도까지는 10월 초 안에 적어도 우리식 사고를 가지고 한국식 조선식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우리 경학 공부를 하는 터전은 우리식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식으로 공부해야 할 적어도 이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전국을 합쳐갖고 호남 박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소 내지 연구처리를 만든다고 할 때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호남하고 호남대로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우리 특색을 가진 중요한 방향을 꼭 확신을 갖고 제시하겠다. 그럼 적어도 제가 이 와서 교단의 선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넘지 않아요. 40년 넘어갖고 저거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교학의 교단의 방향에 관한 것은 특색 있는 것은 꼭 무엇인가를 특히 뭐 호남하고 관련해서 연구해야 할 것도 있다. 호남학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관련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근본적인 방향을 확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동양학과 한국학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서 동양학과 한국학의 학문적 방향 혹은 정신과학 방향을 또 인문학적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 준 분, 우리 민족 위대한 스승이 누군가? 그는 바로 말하면 윤복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윤복 선생님이 제시했던 것들을 하나 보자면 무덕 윤복 선생님으로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해나갈 방향으로 꼭 찾아야 할 게 뭐냐 생각한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동양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최고 학문 체계를 완성해야 할 거 아니야.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목선생은 성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학, 그러니까 성인학, 성학, 그러니까 성학 갖고 대표적인 한국에 두 분을 준다면 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성학 10도를 만들어 성학의 전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서 성학은 한국에서 완성했다. 얘기하기에 급부에서 성학 10도를 만든 위대한 한국 출신 학자 그러나 여기 이쪽에서 뭐라 모아있는 민족학자들은 떨어져갖고 난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 적어도 대륙 학문을 특히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기는 중심으로 해서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학을 중심으로 만든다 해갖고 떨어져 나가갖고 한국 제1인자가 돼갖고 위대한 역할을 했던 양반이 세계 선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계 선생한테 뭐 배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세계 선생한테서는 절개는 하나로 배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전부 높은 하늘나라를 딱 기름 타고 댕긴 양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성학이 가야 할 근본 방향은 뭐냐면 위대한 우주적 지위하고도 통일하지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이 알게 절개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주는 뭐냐면 가장 위대한 것들은 가장 작은 것들을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 한다는 사실을 연결시키면서 깨닫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학이 아닙니다. 성학 이름을 빌고 있는 허세를 내세운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세한 구체적인 알갱이 없는 총체적인 뻥만 큰 내용은 아무도 아니다는 것. 오늘 자수를 기는 저동당 아침에도 집사람이 참 못 일어나니까 이제 뚱뚱을 다가 나를 부르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마사지를 해줘갖고 키우는데 이러는데 집사람이 그래도 지금 요즘에 와서 이제 5년 뒤에서 한 100일 동안 끝났다. 치료되었다. 일단 100일 동안 치료가 됐다 합니다. 끝났다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백혈병 치료를 통해서 심장이 병이 안 중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심장이 중심이다 그만 설명하다 보면 전부 철학적으로 천리 중심으로 가는 위대한 세계 선생적 논리가 합당을 같이 보인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집사람이 심장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발바닥부터서 피가 통하기 때문에 반응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집사람 치료하다 보게 되겠습니다. 발바닥이 마비되어 버리면 심장만 벌떡 뜁니다. 결정적일 때는 언제는 지금 말단적인 끝터리가 다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디로 하냐? 기능이 마비되면 말단의 기능이 마비되면 중앙이 반드시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말단 아메바 내지 바보 천체 같은 것들 이런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이 천리와 연결되어야만이 우주가 살아있는 것이지. 누구만 맞다나 모기는 죽어보고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된다. 그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모기도 살고 바퀴벌레도 사는 상황 속에서 천지도 살고 하늘도 살아야지 사람도 살아야지. 바퀴벌레도 없고 뭣도 없고 사람만 지기들끼리만 살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다음 뭐예요? 전체 균형은 깨져버린다. 하지만 전체 균형은 뭐냐? 미세한 부분도 살아 움직여야만이 거대한 생명체가 중지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용이다 그 말입니다. 중용은 근본 뜻을 생각하고 나면은 거대한 천지를 통해 갖고 이기로 해서 이가 중이야 이만 설명해 갖고는 이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말단적인 것들은 그 큰 놈한테 왕초한테 집에 복종 당해야 해. 대자본가들이 대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해. 이런 논리 갖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세계를 의지하면서 곧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뜻을 볼 때 적어도 이 문제는 지금 말단적인 것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보자면 한날 어른들 계신데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집사람의 발뒤꿈 치유 활동이 바로 뭐냐? 우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동질성에 관한 확인을 붙여가 있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원하치는 상가시로 죽었는가? 여보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얼마나 더 살기는 같이 100세까지 살세. 떠들고 나서 하고 나서 뭐냐면 당신 죽건 나 혼자 살았는가? 나 죽어보면 우리가 죽어보면 인간이 죽어보면 뭐 못 있는 사람들은 살 것 같은가? 그러니까 시작적으로 말고 움직이고 해.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항상 싸움을 다 그다음에 따뜻 부리고 나왔더니 그다음에 없는데 또 웃고 나서 나 없는 동안에 편안히 잘 쓰라고 이리로 오고 나오고 그러고 오다가 느낀 게 보인다. 아 이게 하나 오늘 미리 가지고 꾸지람 들고 자꾸 말합니다. 발뒤꿈치가 살아야 말단 끝들이 발끝들이 생 피가 도고 살아야 사람 몸뚱아리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제일 못난 이들 병신들이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껌둥이들이란다거나 남아메리카 인디오들이 안 죽고 살아야 지구가 평화가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어디가 있냐?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6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대로 절개들 못난이들 얘기들을 들어갖고 그것이 통해져야 우주 살고 인류 통합주의입니다. 그것이 대동의 출발점이다. 그걸 시작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 그놈 설명하다가 내가 추적을 해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은 전체적인 큰 흐름과 관련 속에서 가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제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66페이지부터 나오는 대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알 것은 내가 알아야 해. 내가 알아서 내가 아는 것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와 너가 합쳐갖고 서로 간에 총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알게 있는 같이 말하면 우주적 총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설명을 해줄 때까지야. 다시 여기 얘기했던 대로 수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여기 절개이들 의견들을 모아갖고 전체 우주적 의견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설명했던 것들을 그 다시 한번 지켜서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위대한 똑똑한 사람이 안 볼지라도 제일 못난 대로 아는 것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것하고 얼마나 틀렸는가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절개이들과 성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말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잔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것과 큰 것은 소통이 돼야 하는 것이 부자만 잘 짜고 대통령만 알고 대법원과 아니면 검찰적만 움직입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서로 간에 작은 것과 큰 것들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다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지는 균형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균형적 질서를 통해서 작은 알갱이들과 큰 알갱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까지가 제6장의 내용이 됐답니다. 그럼 다시 6장에서 다시 또 구체적인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제7장 66페이지부터 설명해야 할 건 뭐냐 지난번에 좀 나갔습니다만 여러 부분의 설명을 했다면 작은 알갱이와 큰 대지식과 사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지만 천하이치를 통달했다고 하는 퇴계 선생이 저 10월에 있는 안 하는 애들 마음까지 다 알기를 바라지는 못지만 안 하는 애들이 악을 쓰면 그 소리가 퇴계 선생 귀에까지 들리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얘기를 제7장에 뭐냐면 제 밑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지목설 주장하는 지목설을 내는 것을 가지고 중용을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제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7장에 관한 원전과 해독편을 이거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중용 원전에서 보자면 분명히 가만히 넣은 줄 알았는지 질문이고 나오다 보고 빠져버렸지만 여기 나온 것도 보자면 중용 원전에서 보자면 제7장에서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 여지 나는 알아야 한다. 내가 꼭 알 것이다. 총명은 반피 총명오 저 혼자만 알라고 생각하다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총명은 대체적인 총명인데 그러니까 반피 총명오 저만 알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것과의 총명은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총명은 반드시 보이냐 그러면 저만 알라 하지 말고 저도 총명하고 놈도 총명하고 다 총명해야 한다. 저도 총명하고 옆에 사람도 총명하고 총명이 전체적인 총명이 아니라 보편적인 총명으로 흐려진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60페이지 밑에 40줄에 나와 있는 대로 총명은 병부등구 고명 한꺼번에 고루고루 전체가 밝아져야 한다는 것과 고명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만 밝아져 갖고 알았다고 머리가 잡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병부등구 고명 전체가 균형을 그 아르마이가 균형 있게 알려져야 한 것과 연결되지 않고 저만 총명하고 이게 뭐 너무 석영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명은 반드시 뭐냐 고명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총명한 발전에서 어떻게 하냐 저만 총명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다 알려져야 한다는 점에서 고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설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 문제는 옛날 조선조에 나왔고 최근에 이런 책이 나오기 전까지에 있어서 제7장은 어디까지 했냐면 7장은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세 줄 써져 있는 것 원전에 나온 것만 거기 원전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해설서에 뭐라 써놨으면 조선조 때 나왔던 해설서는 바로 뭐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제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파고 들어가갖고 이제 해결해 보려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그 원전 지금까지 있었던
본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인계왈 여지라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도 구이 납처 도학 함정지중하여서 이 막지지피야라 이 개왈 여지라 하는데 말은 여지라 해놓고도 택포 중용하여 중용 공부하려고 중에서 마음을 먹고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 불능기월 수야 그 중용 공부해갖고 중용 공부에 빠져들어갖고 죽지 않으면서 아직도 중용 공부를 듣기 해놓고도 하다 보니까 깝깝해갖고 그놈에 맥혀서 그 중용 공부를 남기지 못하고 단지 기월 한 달 동안도 기월이가 그 전 한 달 동안 공부도 수야 기억고 지켜나가는 것을 불능 못 마치고 아이고 공부 중용 어렵대 그리고 나 중용 하기는 했는데 중용 어렵대 도통 못했네 또 그만둬두고 바라본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부분적인 아름말이 갖고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 지식이란다거나 깨달음에 관한 보편적 성격을 갖지 못한 경우 그 다른 말로 하자면 뭐야 자제력이 자기를 억제시키고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못 넘긴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넘기면 시향 없이 그 말까지 하는 것 가지고 두 줄 써놓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용 제7장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현대 백과문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되 공자설하되 인문이 소설 자기시 총명 이우 부유지혜적입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나 요새 원래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공부까지 했어. 그러니까 나 공부까지 해놓고 보니까 나는 내 머리는 터졌지야 내일은 내가 해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들이 도선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모두가 말하기를 자기는 시기 총명이다. 나는 내일은 내가 잘 알아서 사람이야. 내일은 내가 똑똑히 가라. 자기는 시 총명이다. 그런데다가 또 이우 부유지혜적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 좋다고 해갖고 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고 살았어. 그렇게 자기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이 보태줘갖고 나오는 대로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부유지혜 그 필요한 만큼 지혜도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 이 삼금수이병이다. 그렇지만은 가는 오늘 가짜지만 여기서 말 가짜는 접속으로 생각해. 그러나 치 삼금수이병이다. 내가 잘 안다. 이것도 체도 짐승도 저도 잘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나 흡사히 말하자면 금수이병 체나 짐승과 똑같이 비슷한 제목 안다고 생각하면서 못한다.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금수일량이어서 새짐승과 마찬가지여서 피인가 간도하고 인가 새짐승이 거기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놈이 닭 잡아보러 하고 아니면 그 곡간 구멍 뚫어갖고 뜯어먹으러 하고 주식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옆에 훔치먹으러 하고 남은 거 먹으러 도망 달려가면서 눈치 받고 쥐는 없으면 얼른 뜯어먹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인가를 사람들의 인가 쪽에 간도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서둘러 지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뭐냐면 고학 함정에 하죠. 고학이라고 하면 그물에 걸려든 것이고 함정은 땅 파갖고 덮어놓은 것이고 땅 밑으로 들어있는 함정이죠. 땅 파는 국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갖고 그러면서도 이 부기도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나올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 부기도 타피 또 빠져서 나와서 사라져 도망갈지를 모른다. 부기도 타피란 말은 빠져나와 도망간다. 이미 빠져버리고 나면 알았으면 후회받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기도 타피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차투 나방하여서 이 차치 연납해서
재주 믿고 나 이런 것은 괜찮냐고 가다가 재주 믿고 가다가 자투 나망 그물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취 변락 그물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빠져나오려고 더 허우적거리다 보면 점점 그물이 더 조여져 가지고 멸망 이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전은 몰랐지만 반자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있어요. 멸망 멸자고 있어. 한이 밑에 불안자. 그 안에 있는 대로 무게에 있는 뭐 숫자 껍데기 놔두고 안에 있는 대로 빛의 속자만 가지고 간자는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 멸자는 무게는 하나 있지만 밑에서는 불이 보글보글 타고 다 터지면 없애버리죠. 그 밑에 불을 붙어갖고 무게가 있는 것들은 시간이 가면 뭐예요? 없애버리죠. 그것이 멸자가 멸망을 멸자하고 망할 망자는 이제 옛날 원자이지만 멸자는 뭐죠? 한인 밑에다 불안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 28자 만들라고 고생을 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모아가지고 가장 쉬운 것 같고 마음속에 딱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글자의 뜻을 새겨주었다. 한인 밑에다가 하나 있는데 밑에서 불이 보글보글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중에 다 갖고 다 태우거나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열알면자를 간자체로 만들어가는 중국 사람들의 새로운 간자체, 백화문을 만든 뜻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간자체 공부를 하다가 느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드실 때 뭐예요? 하는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능히 자기 뜻을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이 못할 사람이 많다. 사실 글자가 어려우니까 자기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 표현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때 나는 어떻게 그냥 적어도 이렇게 쉽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한 마음을 면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밖으로 표현하고 옆에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알아먹고 그래서 자기도 또 속을 쳐두고 이 마음이 저 마음으로 저 마음이 이 마음으로 마음이 전하도록 해서 사람이 깝깝한 어려운 멍텅구리 생각으로부터서 마음을 통하게 해서 글자를 통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서로 마음이 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백성들한테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서로 마음을 소통하게 해야 한다. 한 뜻에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입니다. 그 한글 뜻이 한글은 지난번 첫째 이제 28자를 만들었지만 오늘날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보자면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수천 자, 수만 자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만 자를 어떻게 만드냐? 수만 자를 한꺼번에 만든 것이 아니라 깨끗한 요소를 합쳐갖고 니들끼리 만들어봐라. 니들끼리 만들어봐라. 라고 만들기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보자면 그 뜻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세종께서 하셨던 백성 사랑하셨던 마음들이 중국에서는 더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중국 백성들, 답답한 백성들을 깎아보지 않게 마음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놨던 글자가 우리 그 훈민정음에 못지않게 저 사람들은 백화문이다 한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옛날 조선전에 한문 배운 양반들이 뭐라 하냐면 좋은 글씨, 천리로 통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글씨를 어떤 놈들이 글자 간자 만들어갖고 다 때렸더니 여러분들 나쁜 놈들이여 그래갖고 오기보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들이 만든 글자 안 써버려. 그래갖고 결국은 대만에서는 간자체 안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세우냐? 중국 사람들이 만든 위대한 글자를 보존해야 한다. 사람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자가 인간이 존중해야 할, 다시 말하면 존경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와서 뭐냐면 싹 해갖고 글자 뜻만 알면 되지. 제가 제일 먼저 백화문 공부를 하는 것이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완자 쓰게 옆으로 퍼져가 난 난일변 이제 완자예요. 자왈을 바로 책을 봤던 뭐냐면 공자가 말하기를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 읽은 순간에 글자에 사람이 예속해갖고 글자가 사람보다 높은 가치 가진 것처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깨물고 글자는 뭐죠?
공자님이 막 자기 뜻 표현은 도구, 수단일 뿐이요. 수단을 갖고 그냥 목표로 저희 갖고 그냥 수단에다 그 위대한 존경을 넣기 위해서 수단 글씨를 그냥 엄청나게 큰 뜻을 갖고 써 붙여놓고 금으로 써놓고 거기다가 차 올리고 향 올리고 저러고 잡았단 말이에요. 요거 됐다니까. 그 체제가 바깥으로 입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글씨는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방편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내용으로 전제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부터 저 사람들은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순간부터서 이 사람들은 글자를 철저하게 우리가 써먹는 방법 도구이지 우리가 존경해야 할 가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내가 그때 쭉 가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어디도 그 공자님은 공자가 했다 한 얘기일 뿐이지 공자가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한다거나 공자의 뜻에 대해서 한다거나 공자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공자님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위대한 성인의 행위다. 그래갖고 그 성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그 가짜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써먹으면 되는 것이 써먹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가치를 부여갖고 금을 붙이고 뜯어받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다 보니까 가장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인간의 근본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갖고 그러면 그 허세를 부린 것들은 가짜라는 것들이 바로 이 특히 중국 백화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장하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바로 글자는 알기 쉽게 써먹는 도구일 뿐이다.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보자면 자기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히 알고 더 잘 알아야 할 것인지 아는 것을 딱 멈춰버리게 되면 그 이상 발전이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이 역서편 둘째 줄부터 보있다. 사람들이 인간집에 지나가면서 이 간도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슉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인간 사람들 집을 지나가면서 잘못을 하다가 훔쳐먹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그물에 걸리고 도둑질하러 가다가 학자본 보러 갔다가 함정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빠져놓고 보니까 잘 나올 복귀할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피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가 잘못해갖고 마음속에 빠져갖고 스스로 죽어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야시 부기도 중용기도 이런 모습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중용기도를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중용기도를 공부한다고 해놓고도 그 사람이 중용기도를 공부한 사람이 중용기도 공부한다고 뛰어들어 가지고 나 중용 공부할 것이야 해놓고도 이 도선 자기는 시 총명 나 알아서 중용 공부하면 내가 도통할 것이다 했는데도 그리고 그 지혜이라고 해놓고도 그리고 나서도 중용 공부한다고 시작해서 그러면서도 선택료 중용기도 중용 공부를 시작한 지 선택료 시작하고 그리고도 각 연 1개월 한 달 채우기에도 못해서 각 연 1개월 간도야 불능 전지 1개월도 중용 공부를 제대로 끝까지 참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총명이라고 한 것이 순간적인 바딱 깨닫기만 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를 큰 지혜로 연결되어 나가야 하는 보명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말을 불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한 번 순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아르마리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해서 흔들리지 않는 경우로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각 한순간에 깨달은 것을 각이라고 한다면 각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 각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뭐라고 그래? 자기 연결되는 것은 염이라고 한다. 동양사상의 핵심은 뭐냐? 여기 말하면 중국에서 얘기도 순간에 파딱파딱 머리 돌아갖고 그런 거 갖고 히트 치려고 하는 요새 말하면 트로트 갖고 춤잘 치고 노래 잘하고 히트 치는 그 방법으로 연결된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마음속에 정리해 놓다 뭐냐면 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염은 염념상속 생각과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염념상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 근래에 들어서 깜짝 생각하다 보니까 염념상속 해왔던 제가 해왔던 것은 부처님 모시고 서석동 살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와서 목탁치고 좀 연구를 할 때는 염념상속이 되었습니다. 내 방도 아파트 가고 집사람 뭐 침대 하나 놓고 살고 내 방에는 조그마한 그 책 쌓아놓고 그 다음 책 옆에다가 알라기자 놓고 딱 축축이 앉았으니까 움직이들 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끝나면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정화스님한테 배웠던 염념상속에 왔던 부처님법에 관한 공부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몇 시간 잠깐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니까 말씀하고 드렸어요. 세상에 내 생각이 이렇게 다 멈춰져 버렸구나. 그래 이제 뭔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아주 제가 학생들한테 모아놓고 아주 열심히 설명했던 중에 특히 어디 초청 강연 가면 이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울산김씨 성수씨 동생이 연수씨죠. 연수씨가 사실상 말하면 성수씨가 맨날하는 이 전라북도에 있어서 그 양반 끈통이란다거나 하서 선생의 목표를 지속할 수 있는 뒷바라지는 다 김연수씨가 만드는 그 모임에 의해서 부가 유지되고 학풍이 유지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수씨가 만든 그 위대한 울산김씨의 경제적, 정신적, 재산적 끈통을 뭐라고 합니까? 삼양사라고 하죠. 그래서 삼양사예요. 삼양이 무엇이냐? 관해서 삼양사에 커서 그 전주에서 모아놓고 강론하다가 오히려 그 삼양시 보니까 물었더니 그것을 설명해 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삼양사를 강론으로 가갖고 현대사의 기업정신을 뜯어다가 오히려 내가 삼양사에서 중요한 뜻을 배워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럼 삼양을 쭉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서 하남산 공부할 때 우리 그 삼양 양자 길양자예요. 세 가지 꼭 길러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삼양이라고 해서 그 얘기 우리 이쪽에다 뭐 할 거냐 했더니 무더기 얘기해서 우리는 삼양 대신 삼향이라고 했다. 농향이라고 하고 학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족과 국가가 털어지키고 있으니까 촉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삼양 대신에 삼향이라고 하면 더 좋다 해갖고 한번 우리 한국체를 만들었다. 민족주의로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그놈이 되었던 그 삼양 세 가지 길러낸 것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을 해요. 그때는 확실했는데 삼양 길른다고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근본 문제를 벌써 지금 한 20년 지났다고 여겨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양사의 삼양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 저 뒤에 이 선생님 혹시 삼양 뜻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무엇을 길러낼 것이냐? 욕심 먹는 것 말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을 길러내야 한다. 개인이 처음입니다. 자기 분수를 길러내면서 분수 기르면 뭐예요? 지키면 복이 터진다.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고로 얘기합니다. 수분 양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1, 3, 2양입니다. 한자 지킬 숫자 한자 다 시켰죠. 지킬 숫자하고 분수 분자 나누 분자 분수예요. 자기 분수 본분을 지켜나가면 자기 복이 안 깨져. 그 복을 길러낼 수 있다. 그것이 이 수분
양복이라고 하면 제1양입니다. 수분 양복. 우도 한번 여기다 써봐. 딱. 고도요? 두 번째로서는 욕심쳐갖고 잔뜩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넉넉하게 창자가 위가 넉넉할 정도로 비우게 해서 그래서 배가 부르고 힘차면 찌꺼리 하니까 힘이 빠지죠. 양기 기운을 기른다는 것이 두 번째의 제2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위를 정확하게 보면 위를 뱃속을 비워서 공위하여서 양기 기운을 이룬다. 기운이 자제 질량자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배를 가득 채우지 않고 뱃속을 넉넉하게 텅텅 비고 마음도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공위하여서 양기운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너무 배부르게 굶는 사이가 여기 맛 먹을 때 한번 써봤고요. 길장자 알고 그 밑장 입장이 반전에다가 밑에 단월장 한자가 위 아닌가 위. 예. 뱃속을 비워서 그 다음에 기운을 넉넉하게 이룬다. 그것이 양지다 말이에요. 솔직히 술 먹고 번칙을 하고 다니면 기운은 손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물건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그래서 전략하여서 채무를 한다. 그래서 전략이니까 보시면 그것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자기 분수를 지켜서 수분하여서 양복하는 것이고 복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뱃속을 위를 비워서 공위하여서 위는 아까 얘기한 반점이사 다로자 앉아가 일자에 위를 비워서 기운을 이룬다. 양기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물자를 전략하여서 그래서 그 전략이 뭐든지 금약하여서 금전략하여서 금약하여서 양체 재산을 기운다. 그 마지막에 재산을 기운다는 게 제시해서 삼양사라고 하는 대부자가 나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분수를 지켜서 고기할 때 분수를 지켜서 복을 길러내고 두 번째는 위를 비워서 정확한 진짜가 뭔 뜻으로 생각하고 많이 뱃속을 가득 안 채우고 위를 비워서 그 다음에 무엇을 빌려 양기 체력을 기운을 이루시고 세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물자를 아껴서 임금 전략인데 전략 임금 전략해서
양, 재. 이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의해서 천황사라고 하는 그 부호가 일자를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천황사에서 강릉 갔다가 내가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천황사라고 하는 전라도 땅에서 경상도 그 외세에 의해서 그 엄청난 일시한 부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우리 태전 속에서 전라도 농지에서 나온 것들을 생각해갖고 힘을 빌렸던 몇십 분의 뭐냐면 김성수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당 빼다 숫자하고 집당자입니다. 수당 김연수 씨에 의해서 그리고 호남 재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나타낸다고 바로 이것을 말하면 상량의 뜻이다. 그 뜻으로 보자 문헌중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삼량 대신에 뭐라 그러나 이는 동양 이렇게 삼양 대신 상이란 말이에요. 향입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을 삼향으로 길러내자. 바로 무엇이냐 그는 우리는 첫째로 개이한 무엇 농향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농은 처음에 먹을 것이 식, 두 번째 입을 것, 얼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발 뻗고 잠잘 것. 그러니까 농의 뜻은 근본 뜻은 뭐냐면 식, 이 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향의 소리는 농향이다. 여기서 농향의 근본 뜻은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발 뻗고 잠잘 것이죠. 그것보다 의식주라고 그러죠. 식이지. 이것이 이제 민생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농향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먹고 있고 살면 짐승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 뭐예요? 정신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 뭐예요? 공부죠. 그것이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반면목부터 시작해서 공동생활 유지해 나가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란 말입니다. 학창이라고 하자. 학창은 그러니까 배우고 쓰고 익히게 하는 것이죠. 학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다시 먹고 사는 육신에 비해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학창이라고 하자. 그것이 바로 동양 문화는 하지만 인문이라고 한 내용들이 여기 바로 학창이다. 사람이 인문이다. 인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머릿속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으로 새겼던 것을 밖으로 표현해갖고 내 표현과 네 표현이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공동적인 소통을 도구로 만든 것. 그 문자죠.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것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학창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학창이라고 하는 문화를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먹고 배울 거 살고 그 다음에 지금들끼리 머리가 터지면 갖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게 할 겁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저 나중에 나라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서로 한 덩어리가 돼야지. 그래야 너한테 무시 안 당하고 남 침략을 안 당하고 지 공동체를 새끼들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지켜내야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뭐라고 하냐? 세 번째에서는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기 공동체가 뭐예요? 백성으로 보면 민인데 백성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족이요. 그 하나 생각해보다 족이라는 말은 야, 정 선생님 족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결의족. 그 결의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족이라고 할 때 그럼 머리종, 마루종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말하면 종들은 뭐예요? 특히 저 비문처럼 정치 집안에서는 그냥 큰 집만 해 이렇게. 그런데 원래 말하면 종 개념은 큰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집으로부터 밑에가 연결되어지는 한 떼죽이라는 뜻입니다. 떼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의 종 그렇게 해석한다면 종을 결의로 본다면 아까 말한 말이 머리라고 해서 마루종, 머리종으로만 봤던 것이 아니라 결의종으로 본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 막둥이까지가 다 동등한 권리를 보고 먹고 부모가 보살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법 우리 전통적인 해석할 때 여기서 종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가 중심법으로 양반 중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가 중심으로 해석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계획을 수락한다면 이번에 조선경국전 끝난 다음에는 경국전 얼마 안 돼 조선경국전 끝나면 반드시 가능하면 살아가면서 경국대전에 관한 강의 체제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경국전 만들어서 경국대전 말만 떠도 완전 지체로 완성 하나 없습니다. 제가 경국대전에 관한 문제도 다 훔쳐갖고 나눴습니다만 경국대전 강의를 해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 조선민족이 다 한 통속이 되어갖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경국개미니까 나라가 경이고 나라를 구성한 사람도 뭐요? 개미들, 백성들이 이 사람들까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자면 경국대전에서 가야 할 근본 문제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서 세 번째 문제만 정부를 살아야 할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 국토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종자들, 백성들이 국가와 민족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두가 뭐라 하냐면 국가와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뜻이 설명한 것이 조금씩 들어온다. 그러면 저건 결의 족, 그럼 그 결의란 뭡니까? 결의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결은 한번 말하면 살이란 말이거든. 뼈가 아니라 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결에 그 말은 한 핏줄이란 말이 아니라 한 설정을 딱 말이다. 우리 결은 결에 한 덩이로 뭉쳐진다는 말은 우리 살과 피가 뭉쳐있는 한 덩어리에 설덩어리에 올려가죠. 결은. 그래서 결이라고 한다면 좁은 개념으로 보자면 족황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이것을 족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족황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나라를 지키는 한반도를 지키는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법제도 개념이 이태조 고려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태조한테다가 머릿속에다 사상을 부르는 사람 누굽니까?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어제 남아드렸습니다만 한결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정치자를 한다. 생각을 하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쓰는 선봉 정도는 선생이 조선 땅 한반도 사는 사람들은 옛날 땅, 완전 땅 찾던 못 찾던 결국 한 덩어리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땅덩어리와 그 속에 사는 사람 생명덩어리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민족국가가 아니죠. 그것을 처음으로 제도화시켜 거기다가 민족국가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정식 붙이고 중국에 대해서 조선이라는 말 인정해니? 그렇게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그래 조선이라는 말로 인정하니까 그 조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말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말하면 조선 경국전. 그럼 조선 경국전이 국가에 관한 체제가 됐으면 그놈을 갖고 이상 국가를 만드는 구체적인 어미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조선조 법전이 된다. 세상에 말만 떠들고 지랄 팔방하고 세계 올림픽 한다고 지랄하고 다니는 놈들이 여기다가 지리다라 자기 정신을 만들어는 법전 하나, 한국적 정신을 만들어는 역사적 법전 하나를 연기를 못 시키고 잡아서
해방되니까 미국 놈들이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8.15에 미국 승낙하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건립됐으니까 바로 우리는 미국 후원하에 된다라니 새로운 나라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민족도 국가도 없었어? 신라가 대한민국이요? 고려가 대한민국이요? 없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을 고려라는 말과 그 삼국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말을 고조선에서부터서 조선에서 대한까지 연결시키는 의미로 한국 이거에 것을 통합시자. 이것을 말해서 설명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동적으로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동안 만났던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소신을 갖고 삼양정신 갖고 우리 이 일을 맨날았다 그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용한 야기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일동이 누군지 알고 저 뒤에 있는 저국 무덕이라고 하는 덕주가 방수 이제 우리 정신으로 우리 사상 우리 문화를 맨날했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삼양이라고 한 말로 해서 가장 농양 그 다음에 하장 다음이나 농과 학을 중심으로 해서 매달린 자기 국가 주체가 꽁꽁 뭉쳐갖고 있는 공동체 역사 공동체입니다고 해서 조창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삼양 이론을 주장을 하고 삼양을 정리 어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생 저 조카가 내한테 그 얘기를 학양 농양이니까 먹고 있고 사는 농양과 학양을 하다가 거기다 공동체 역사를 갖고 만들어갖고 삼양으로 우리가 어느 어쩌겠습니까 이 얘기를 아주 공과 부서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간대기가 굴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스러운 통일의 물을 갖고 정부가 우리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통일의 덕도 갖고 민족적인 일이라고 하는 효과가 된다 합니다. 이런 뜻을 듣고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조카 놔두고 이런 동지를 놔두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놓고 방향을 제시하고 죽어야 돼. 이런 것들 시작이 바로 사랑사에서 이루어졌던 방언이 시작했습니다. 그걸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안 놈이 뭐냐 하냐면 그 강원에요. 우리 인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롯다우처럼 호댕이 놈이 모두가 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겠어요? 어디다 보게 예번 소리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거기다 우리 뜻을 키워갖고 저 천하를 포용하는 정도 박대기를 키워갖고 그럼 찬다는 차년은 뜻을 갖고 맨날 할 거지 않나 이런 걸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삼양사는 삼양이라고 하는 뜻으로 가장 수남 연수 선생이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삼양이 아니라 삼향 생기가 생명이 넘치는 역사적인 황토라는 의미로서 향이라고 하는 고향향자를 황토 향자로 표현해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자면 여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넓은 이 공간 세상에 부동산으로 바라보고 계신 이 터전에서 세상이 이 터전에서 공부만 방하다 못 만들어갖고 여기 지금 너무 땅 비져서 여기 24층에 하나 올라갖고 이것도 수영 보겠나 그것도 다행히 봐주기로 하지만 이것도 못하면 딱 끝나면 갈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비 오고 눈 오고 오면 갈 데 없고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왜 이 모양이냐 왜 전라도 광주가 이렇게 절봉땡이 되는 사냐 생각하다 보면 어쩔 때는 보면 내가 금세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어찌 그냥 세상 제일 넓은 땅에 가서 히말라야 산 밑에 다시 한번 태어나갖고 한번 나도 세계랑 우주를 한번 움직여봐야겠다 그 생각이 안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좀 뜻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올라가서 죄송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것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우리로 작은 것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26페이지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고 67페이지부터서 또 운동을 나가갖고 한자로도 오늘 일을 해 나가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복습이 되겠습니다만 또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저로서도 이 부분이 있다가 볼게 아주 몰라갖고 또 깎아보다 보니까 2번 읽고 5번 읽으면 조금 무지가 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제가 특히 중용을 보면서 신도가 많이 안 나가면서 중용을 여러 번 읽고 반복해 가면서 저 나름대로 일방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갔지만 적어도 중용이라는 문제를 옛날 여기 30장까지 민다는 때는 얼마 했냐면 실제로는 그 옛날 그 최고에서는 한 30편이 안 됐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역시 머릿속으로만 돌았지 정리를 못했던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가면서 앞에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것이니까 다시 첨가해서 반복해서 복습형 다시 재복습 형식으로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66페이지 밑에서 6제 4제 넷째 줄 붙여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해독편이라고 한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 외에 원전 역서 외에 해독편이라고 해갖고 지금까지 왔던 중용체계에서는 논의만 되었다가 정리 안 됐던 것들을 새로운 연구 과제로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공부 나온 해독편입니다. 이 체제는 그러니까 해독편을 별도로 쓰고 있는 배인자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독편과 관련해서 읽어나가자면 총명은 경구등 고명 또한 고명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총명은 밝은 총자물 밝은 총자니까 머리에 팍 떠오른다. 한 사람 머리에 팍 떠오른다는 뜻의 총명인데 이것은 여러 사람 머리에 똑같이 한꺼번에 환하게 높은 꽃자가 환하게 높이 목에서 환하게 밝아오는 고명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고명이라는 것과는 불대등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총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총명이 고명으로 발전하지 안 된다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화를 해서 해보고야 합니다. 본문 읽어가자면 생활 중적 인문은 생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수나 도, 희망, 자기, 종명하고 수는 누구나 도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도는 모두 누구든지 다 모두가 다 희망, 자기, 총명, 자기는 총명하기를 하지만 머리가 멍청해갖고 센스가 안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머리에 환하게 모든 것이 떠오르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모두가 자기는 머리에 환하게 모든 것이 지대로 올바르게 인식되고 판단되는 것이 총명이고 분명히 인식 판단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원류인도 원리의 자리시 제4자 누구도 원유인 원 빼고 나면 어떤 사람이나 유인이나 어떤 사람들은 원이 자리시 제4자 어떤 사람들은 다 모두가 자기가 시사자 바보가 아니기를 아니 머리를 뒤에다 붙이면 그 다음에 원료인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바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를 뒤에다 붙인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보 아니기를 원이 바란다 희망한다. 총명은 불시대사 그러므로 머리가 환히 밝아져서 모든 문제 원남에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총명 머리가 밝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을 풍요하다. 밝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총명은 불시대사 죄는 허물질 괴짜니까 나쁜 것이에요. 해로운 것이 아니다. 머리가 좋아하고 잘 돌아간다고 해로운 것이 아니다. 근데 나쁜 방향으로 해갖고 잔머리가 나쁜 짓을 쓰다 보면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해로운 것이 좋은 머리로 잘 썼다고 하다가 제일 해로운 것이 되었던 대표적인 한국 사회에서 한 예를 들자면
3.15 부정선거를 했던 제 원인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최인주. 최인주는 최인주가 부정선거를 앞장서 했는데 최인주의 부정선거를 하도록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굽니까? 당시에 법무장관 했던 홍아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자면 최인기는 자기가 존경하는 대통령, 늙은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두 번째 강자인 자유당의 실질 강자인 만송 이기부이라는 사람이 늙은 대통령 그때는 98세인가만 89세가 됐죠. 86세가 될 거예요. 이 박사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통령에다가 대통령 잡고하면 그냥 이어가려고 만송을 만들기로 했고, 만송이 그럼 대통령이 되면 만송이 부통령에서 대통령 되도록까지 된다는 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다 뭐죠? 머지않아 자기도 부통령이 되어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만송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해볼 꿈을 꿨던 사람이 홍준기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이디어는 지가 내고 악역은 누가 해야 하냐? 그럼 최고시켜서 다 얘기했고, 그리고 속으로는 뭐예요? 마지막에 말씀 없을 때 따뜻한 자리에서는 그냥 저녁마다 다 죽으면 그 자리에 내가 책임을 졌다는 생각을 들고 있다고 해요. 욕심은 그러니까 총술치 타동을 생각했던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들도 또 그짓거리 해먹으려고 하고, 또 그 사람 아들하고 연결된 사람들도 다 그짓거리 하고, 그 사람은 또 사위 역할을 하고 있는 놈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해먹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옛날 말하면 그 뜻은 하지만 이 박사 밑에서 홍준기 밑에서 홍준기 아들 운동장 다시 유엔 사무총장 대사가고, 그래서 하면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나서 한국의 대통령이 그러다 보면 지가 차지하게 된다. 그 문제는, 그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 홍준기의 사위가 홍준기 사위가 있고, 이건 이 거리죠. 요거를 분리하는 거 이걸 아들이 있어. 이게 이건이 그 양반 아들이지만, 그러면 이 매기 제쳐놓고 거기다가 매기가 아니요. 이매기가 제일 중앙들이죠. 그나도 아니란 게 그거 진짜리라는 그 게 위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잘 몰라. 잘못된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지금 현재 이건희 아비가 누구요? 이병철. 네? 이병철. 바로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홍준기였단 말이야. 그 처리하고 이병철이의 또 조카가 그 후원 얻어갖고 대통령 해문까지 하면서, 저걸 우리가 그동안 한반도에 있어서 지들끼리 짜갖고 3.15 부정선거 시작하고 몇년 되어 왔던 그 전체 흐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확실히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그 그림을 그려갖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 거대한 지들끼리 짜갖고 하는 한국 나라먹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는 체제를 뒷바라 해준 거대한 보이한 세계가 다 아는 거대한 손이 있어. 누구요 그게? 적어도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을 이끌어왔던 세계를 통부리쳐 먹으려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네가 혼자 그 짓거리면 세계 안 돼. 나까지 온 거야. 그래서 핀센트로 가져와갖고 보내버렸죠. 그 사람 누굽니까? 분명한 사실 미국 대통령 내모에 해먹고 2차 대전에 완전히 미국이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끝난 다음에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냉겨놨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타자, 그것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누굽니까? 메가더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도 아닌 메가더가 결국은 사실상 2차 대전에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죽음 다음에 다 2차 이민을 놓고 결정적인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또 설명해 놓고 B19가 가서 때리고 원자탄 때리고 다 찍어내는 세계를 지금은 지기 땅에는 폭탄 하나 안 떨어졌어요. 미국 땅에 폭탄 하나 안 떨어졌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승리를 이끌어놓고는 그 다음에 폭탄 지기 비행기로 지구 원자탄으로 다 찍어낸 지역을 우리가 다시 건설해주는데 내 편 들으면 도와주마. 그래갖고 거기다가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IMF라고 하는 세계 금융기관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가입만 하면은 찌그러진 나라, 지구폭탄 지기가 때려부쉈던 나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더 도와주자. 그것이 IMF라고 하는 거대한 지기 돈 갖고 지가 때려부순 세계, 지가 강자가 돼갖고 지기 때려부순 저 세계를 지기 돈으로 다시 풀려한테 내 앞에 난 붙어. 그 세계를 오늘날 솔직히 말하면 이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관한 원죄에 관한 것은 분명히 인류학적 입장에서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 짓거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그 구체적인 실천은 2차전 후에 승리한 다음에 지기돈으로 세계 만들면서 제2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이제는 거대한 땅덩어리 한번 또 쌍판 만들어갖고 우리가 마음을 줍니다. 거대한 땅덩어리 또 쌍판 만들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시아를 나눠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제일 큰 땅덩어리가 보이고 아시아 가운데 있는 중국 쪽 중국 땅덩어리를 중국 놈들이 사는 본토 중국인이 사는 차이니스 본토와 차이니스 주변에 있는 유목민 기타의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동이서양 남남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뛰어갖고 중국 본토하고 그 야만민족하고 그 쌍을 붙여갖고 그 터전을 어디다 맺냐. 야만민족의 터전을 만주로 만들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터전을 중국 본토로 만들고 중국하고 만주를 살려갖고 전쟁을 다시 한번 세계의 전쟁 끝으로 만들려면 음모를 다 만들어놨던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뭐냐면 남북한 한반도를 살려갖고 한반도 중심으로 쌍 붙여갖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올라가 함께 이제 쳐들어갖고 여기 다시 올라가갖고 요 새끼들 놀아 그래갖고 이제 압록강 넘어서 김일성의 표가 만주로 도망가면 만주를 핑계대고 만주에다 원자탄 때려갖고 아시아 전쟁을 펼칠 생각은 만주 원자탄 폭격 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운다는 누군지 아십니까? 분명히 알아봅니다. 이거 메가노입니다. 메가노에 의해서 만주와 중국을 살려갖고 만주는 중국이가 아니고 원래 그거를 만들어갖고 본다. 세계 전쟁터 만들어갖고 계획을 완전히 다 철저히 세워놨습니다. 그 얘기 세워놨다면 누가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게 관한 것은 전쟁사를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놈 갖고 철저하게 세계 전쟁판 만들라고 해갖고 그래서 구두전쟁, 유럽전쟁, 뭐만 지구전쟁이나 대전쟁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으로 해갖고 제일 큰 게임판 만들라고 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계획이 이름이 좋아서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계획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놨던 계획이 시작되지라고 할 그때 이대로 하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 사람들이 야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만들어놨던 거 그 다음날 메가더 만들어놨던 그만해 그래갖고 꺾어버려서 메가더 쫓아내서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흐름을 막고 세계를 유럽 중심으로 해서 바꿔가자 했는데 앞장섰던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 후에 만약에 메가더가 안 돼서 메가더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고 메가더 쫓아낸 다음에 유럽의 전쟁 2차 대전 때 유럽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이 중심으로 하는 전쟁을 억제시킨 방법을 만들었던 것들이 그 후에 그래도 유럽을 중심으로 해왔던 양민대전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 그 패들이 다 유럽도 다 똑같이 배웁니다. 아까 말 태평양 주변했던 팀들이 다시 아까 IMF, IBRD를 통해서 맨날 거대한 정부 조직을 갖고 있고 돈 갖고 있고 무기 갖고 있으니까 그쪽 중심이 돼서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계는 그 방향으로 다시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지금 문제, 결정적 문제는 이 흐름을 새로운 세계로 이루 공동체 입장으로 바꿀 수 있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주도권 하에서 타협해갖고 적당히 더 끌려다니는 방향으로 될거 있냐? 그런 것이 오늘날 지금 세계 방향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태평양 중심 체제로 만들어놨던 세계 지배했던 체제를 다시 유럽 내지 대서양 중심 체제로 바꿔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역할이 바로 말하자면 미국한테 직살에 깨진 아돌프 히틀러 독일이었는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갖고 땀판 만들려고 했는데 독일이 프랑스하고 눈을 맞춰가지고 다시 우리가 세계는 또 무기 갖고 싸우면 못 돼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봐서 세계 전쟁 속에서 서구에 있어서 가장 전쟁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IMF, IBRD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세계 거대한 독점 지배 체제, 돈 갖고 관련한 체제를 가서 더 크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 결국은 세계는 미국과 소련 중심이 되어갖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돈 갖고 세계 지배 체제를 갖고는 안 돼. 이제 EU 공동체로 가야 할 방향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유럽 공동체, 구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중국과 대만이 갈라지고 중국과 인도가 갈라지고 해서 결국 세계 평화운동에 관한 지도자들이 결국 왕초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것들 이제는 4차원적인 인류 중심으로 바꿔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짧은 얘기가 같지만 앞으로 하는 세계 운동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갖고 싸움 붙여갖고 주도권 잡들이 둘이가 결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작해갖고 세계 지배가자 princip로 가려고 한 것들을 안 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게 한 4차원적인 평화주의로 가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구스타프 라드부르크라고 한 사람이 자원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유럽 질서를 만든 사람에 비해서 그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강자 중심의 체제로부터서 자원주의 체제로 바꿔진 중요한 내용을 적어도 제가 독일서 공부한 동안에 느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구스타프 라드부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구스타프 라드부르크에 의해서 강자들끼리 뒤맞춰갖고 나머지 놈들은 조용히 시키더라고. 팔로 눌러붙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주의 사람, 독립적인 사람들, 자원적인 이익들이 공론의 마당으로 돌아와야 하고 강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꿔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제가 독일 오기 전에 라드부르크에 관한 책을 좀 샀습니다. 보려고 했는데 갖다 놓고 던져가 없다고 지금 현재 지원동에 놔두고 갖다 입들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라드부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원주의적 사고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싸움을 붙어갖고 세계 지배를 나갈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움붙을 때 아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인 국민들, 세계 인민들을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된다. 주장 제일 먼저 내세웠던 사람이 골바초프라고 하는 스타린 밑에서 공산주의의 세계주의를 힘을 깨버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골바초프에 관한 이론이 정달아서 뒷바라지 해준 사람은 결국은 중국과 인도를 달라가지고 세계 둘이 싸움 붙이려고 한 것은 중국과 인도가 둘이 대하고 세계 쏘고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중국에서 티베트 쪽에서 나온 이 양반이 인도하고 중국을 중심에 들어갔고 인도와 중국을 통한 세계 평화운동 중심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중국 역할을 사람이 나왔던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국적으로 봐서 달라이 라마 어디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인가요? 그런데 현재 소송은 어디가 있습니까? 갈 데 없으니까 인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인도 중간에서 세계 전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자 중심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중간에 깨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역시 반스 있고 난닝구 있고 타반 하나 두고 걸어다니는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이 라마하고
돌발적과 나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어서 싸움터를 하고 우리가 전쟁 앞제비 침묵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중간에서 동독과 서독에서 중간에 나와갖고 우리가 합쳐갖고 싸움 못하면 세계 싸움 못하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독과 서독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사람들 싸움 얘기해갖고 세계 지배하는데 앞제비로는 19분에서 안 된다. 우리가 싸우면 불쌍하면 얼마나 죽는다. 그래갖고 중성자 탐중적부터 시작해서 우리 통일하자 그래갖고 결국은 베를린을 뻥으로 들여갖고 동서독을 통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한 사람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는 거기 총리를 16년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만 16년 하기 전에 바로 말하면 메르클 아니 전에 쉽게 말하면 동서독을 통합시켜갖고 동서독이 통일국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바로 말하면 세계의 분할체제 내지 황자치의 체제의 꿈을 깨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전 시간이 있고 꿈이 있다면 세계의 황자치의 체제를 말로는 건사합니다. 하늘도 뺏기도 못하고 여러 방법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로 갈라갖고 거기서 주도권을 하고 실신차도 돌아가면서 야금야금해서 가면 안 돼. 입장을 해나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갖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 도목을 써먹던 아프리카의 껌둥이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도구로 써면 안 돼. 아프리카는 세계 평화를 위한 화합 기존이야 해. 그래서 아프리카 중심으로 화합운동의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프리카의 남아연방의 지도해왔던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중심이 돼서 동양에서 또 일어나자 그래갖고 사이비적 성격을 띄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본의 이 새로운 종교운동가가 세계 평화운동을 해갖고 얼굴을 좀 바꿔갖고 근사하게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또 어떤 양반이 평화운동을 한다고 하고 죽음을 보다 쓰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세계 평화운동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전쟁에 항상 나서갖고 조정해보려고 했었던 세계 전쟁 억제 집단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뒤에 조정해왔던 유럽 출신들이 이제는 남아연방으로 가서 있었던 남아연방은 그 사람 유럽에 의해 지배되었던 나라 브라질과 아르헨틴 쪽에 제일 새로 태어났던 아르헨틴 지역에서 태어나셨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교황께서 나오셔서 이제는 진짜 인류들이 파가려고 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기 이게 진짜 세계 사람들 지지가 조금만 더 모아진다면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유럽 교황이 아니잖아요. 유럽을 만들어놨던 세상에 지켜놨던 그 뜨거운 천물을 다 모아갖고 인류 평화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나 맹목적으로 지금 유럽 편을 절대로 들지 않는 분이 현재 유럽 출신 후속자이지만 아르헨틴 출신이 주로 로마 교황이 되셔가지고 진짜 세계 평화운동의 전쟁 금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것이 있어. 세계 전쟁해갖고 지금 전쟁 후에 전후 가기 위해서 돈 벌고 있는 IMF, IBRD라고 하는 하지만 국제금융기구 혹은 더 나아가서는 국제 평화를 위한 리컨스트럭션 디벨롭먼트 평화 그렇게 최근 또 부흥 유언회를 만들고 있는 힘들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중심만 되는 만약에 오늘날 다시 세계 평화운동에 관한 그러나 누군가가 주도권 잡은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아까 그렇다 브라드부가 얘기했던 다원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평화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면 그러면 자연히 먼저 수소탄 항공모함하고 세계 지배한 사람들은 이제 할 데 없이 산물하면 요거를 먹고 갈증이나 바뀌는 것도 바꿔줄 수 있다. 지금 10분 전인가? 네. 다음 주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측 전부터 설명한다고 다 해놨는데 섭취하다 보면 아주 급히 해야지
애국을 봐야 하는데 작은 것에 그런 남겼다 싶어서 오늘 여기서 일단 이제 지금 10일 날 잠깐이 10일 날이 추석이니까 10일 날 안에는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강의해. 다음 주 31일하고 1일은 이게 강의실이 안 됩니다. 여가 강의실이 안 된다고. 예, 두 개도 안 됩니다. 대강의실도 소강의실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지금 사람사 모아서 얘기할 공간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쉬운다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추석 닥쳐버리면 금남로에 맨들어가서 하다 보면 강당 하나 맨들어 하면 또 힘들어버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두주 내지 잘못하면 한 달 되면 한 달 쉬었을 때 앞으로 모아질 때 어떻게 먹을 거냐, 어디서 먹을 거냐, 문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그래도 알고 있는 주소라고 있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그래서 다음 주에 못 먹는 거지. 다음 못 먹고. 다음 주에 쉬게 돼. 네? 여기가 다 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못 다음 주에는 오죠.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말이요. 그럼 어쩔 거냐고 말이요. 다음 주나 다음 주 쉬어야죠. 아니, 쉬어야 안 돼. 쉬어보면 다음 월 장소와 시간이 안 나오면 안무하지 없다 그 말이요. 해치되거든 사실은. 이쪽에서 다음에도 추석 후도 여기 네. 있잖아요. 다음 주만 안 되고 그래서 되는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두 주 쉬어보면 마음 흩어져버려. 그러면 안무하버려. 그러면 특히 사랑하는 동엽이 아우 같은 분은 산에 간다고 안 와버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좀 책임하는 거지. 다음 주는 됩니다. 다다음 주는 됩니다. 다음 주만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학장님, 이제 다음 주는 분명히 쉰다. 예.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덕주가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덕주한테 연락을 한 번씩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돼요. 아, 여기서 그거- 하겠다는 예. 문자를 보내주든가 전화를 하든가 덕주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결정을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느낌이 한다고 말이야.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네가 덕주한테 지금 지금 아니, 극단적으로 제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다음에 이어질 것은 시간 장소와 과제에 관해서는 합의를 거쳐야 한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는 쉬는 걸로 하실 겁니까? 다음 주는 쉰 것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주는 어쩔 것이냐? 전화 그다음 연락이나 주- 문자를 통해서 하기로 합시다. 나오면 되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주는 바쁘신 분은 저기 하시고 연결 준비하시고요. 그럼 그 나올 수 있는 분은 그 다음 주 날짜가 언제? 만약에 그 다음 주 날짜가 덕주 관자 예, 7일하고 8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9월 7일이고 예, 예. 7일이 수요일이고 예. 8일이 목요일. 목요일이고 추석이 목요일이니까. 예. 일단 저는 그동안에 그 금남로 안기를 상황을 알아보고 그때 사실 그거 안 나갔다 해요. 그다음 8일 다음 9일날 밤 정리해갖고 그다음 책상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그때 대비해서 여의를 봐야 가장 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은 자, 다음에 7, 8일에 와갖고 그 다음에 계획을 확정된 계획을 그때 7, 8일에 제가 준비한다고 여러분들이 준비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만약에 행운이 있다면 금남로에 공부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예, 1일날 못합니다. 상황이 잘 진정이 된다면 그 공무원 당과 더불어서 전라남북 광주가 합쳐진 공무원 공간과 연계되는 문제를 계획해서 우리가 그걸 관련해서 땅을 잘 키운 더 큰 공방도 만들어볼 수 있고 안 되더라도 참고 계시면서 협력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앞에 강에 설명했던 대로 이
정관 지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전체로 보자면 의지가 뭐냐면 57페이지, 58페이지 부분이 실은 말하자면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서가 6페이지가 공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정관지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허술이 되게 어느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번역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하면 저는 다음에 9월달부터서는 가능하면 조그마한 뉴스레터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글을 정신들이 이름을 싣기로 하고 만약 글을 실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의상 많이는 못해도 한 편당 5만 원씩 정도를 원고료를 드린 형식을 취해서 그 대신에 듣는 뭐냐 의무적으로 화제를 주면 그 사람들이 글을 쓰도록 그 형식을 취해서 우리도 우리 모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뉴스레터의 척지를 가능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교수님은 이 선생님께서도 여기 말하는 정관 유치한다거나 그 외에 그 앞에 들었던 세 가지 이상 정신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올라가지고 하셔서 앞으로 공부 온다 그럴 때 돈도 내시고 아니 원고도 내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더 모아놨던 것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연금 나오면 안 쓰고 꼭 정부 있고 명절 때 되면 여러분들 꼭 나한테 보내주셔갖고 그런 것도 안 쓰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조그마한 잡지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를 보지 않게 도와주고 계시고 인쇄를 한다 할 때 인쇄소를 언제든지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 사장님이 계십니다. 박 사장님 방에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에 관한 교재들 참고본을 자료들이 지금 수백 건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필요한 책들만 하나 모아놓으면 우리도 여기도 조그마한 연구 단체를 만들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판사 내지 인쇄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필요한 문헌들도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조금만 헌금 받아갖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지는 못해도 사무실 하나 얻어놓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책을 갖고 볼 수 있고 돌려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충당선임을 좀 가봤습니다만 충당선임에서도 손이 있으면 우리를 지원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도 지금 아무튼 어려움을 지금 한 20년 지냈으니까 이제는 공부할 것도 하나 만들고 책 소장할 것도 만들고 글쓸 공장도 하나 공장이 만들어야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못하면 우리 글도 못 쓰고 책도 못 내고 사람들이 못 모으면 우리 지금 망해야 합니다. 안 망하려면 반드시 만들어야 이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떤가요? 또 시간 됐습니까? 아니 공부 좀 하시라고. 네? 공부 더 하셔요. 공부 더 그래서 공부 더 하자 말씀 뜻을 따라서 이렇게 참 노인들이 이렇게 공부하자고 할 때 아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0페이지 맞아요. 아니 6페이지 학장님 이걸 하나 분명히 하고 합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1일하고 1일은 쉬고 7일 8일은 여기서 한다. 이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다. 여기서 원래 여튼 끝까지해서 끝냅니다.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로 그러면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쉬기로 하고 그럼 다음 주 쉬기로 하고 예. 근데 다음 주 보고 싶으면 어쩌나요? 여기 태강 선생님 갤러리 놀러 갈까요? 나주 혁신도시 안에 갤러리 가면은 다 돼 있습니다. 붓. 어디가 있는데? 나주 혁신도시 안에 한전 앞쪽에 있습니다. 나주 도심까지는 예.
날개 달린 새라고 갈 것이고 하에는 받고 있는 짐승이랑 붙겠지만 장소도 모르게 바로 모르게 쓸수 있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서해 야, 지도하고 저 쉬는 기간에 희망자가 있다면 예. 나도 갖고 본인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갤러리 원장님이 오케이 해주셔야죠, 가죠. 목요일 괜찮아요? 다음 주 목요일 갤러리 그 방문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주 언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주 혁신도시 가셔서 점심 드시고 갤러리 가서 저 아까 거기는 30일 날하고 예. 1일 날은 신기로 했는데 얘가 네. 못 오게 되니까 예. 대비해서 미리 혹시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면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락해봤자 진짜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31일 날, 1일 날, 1일 날 말씀드립니다. 9월 1일이요. 1일 날 나주가 어디 장소가 나주 혁신도시 그 호수공원 앞쪽입니다. 빛가람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어요. 네? 빛가람 주민센터 건너편에. 그것은 빛가람. 저 하나 혁신도시 어디 문자 모르게 시간이 어디든지 2번 타면 예. 오늘 예고를 해줘야죠. 버스 2번 타면 오늘 돼요? 여기서 몇 번이라고? 몇 분 걸려요? 아니, 30분이요? 40분이요? 저- 네, 말해. 예, 오시는 길은 안내해 주십시오. 2번 타시면 2번이 저기 터미널도 있고 김대중 컨벤션도 있고 저기 송정역도 있어요. 예, 2번 타시면 상부중에서 한 3, 40분밖에 안 걸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좀 하나 그럼 메모해 줄 수 있어? 제가 그럼 공지를 할게요. 예, 예. 2번 타시고 2번 타시고 빛가람 주민센터에서 내리시면 돼요. 아무튼 어디네?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아니, 거기를 온라인 언제 수요. 몇월 며칠날 몇 시에 어떻게 가기로 예, 시간은 몇 시? 시간은 오전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식사하시면 되지. 예. 오전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월요일 가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가서 예. 야 그러면 시범적으로 다음 주에 쉰다. 다음 목요일 날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에 그래요. 여기서 2번 버스를 타면 예. 나주가가 어디? 상무지구에서 빛가람 비싸랑 예, 예. 주민행복센터요. 옛날 동사무소. 주민행복센터. 예. 네. 비싸랑 주민행복센터 하면 하여튼 2분만 타면 돼? 예예. 예. 그럼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혹시 현장검정 같이 할 수 있어? 못 가. 강진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그 뜻을 가진 사람 연락해서 저는 가능하면 9월 1일 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날 갈 사람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생님 거예요. 머리 딱 위치 잡아서 차로 휙. 예. 10분 정도는 탈 수 있는데요. 버스 타고 가면 돼. 예. 근데 시간은 나중에 아까 빅골 주민센터에서 10시요? 12시에 만나. 10시요? 10시로 하십시오. 10시에. 예. 10시에 그러면 예, 예. 예? 그날에는요, 공부 조금만 하시고 휘어하세요. 화산지랑 먹이랑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지에다가 휘어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일단 겨장으로 간 것이야. 예, 예. 그리고 앞에 봉원필방도 제가 섭외를 해 놓겠습니다. 보이차 좀 준비해 놓을게요. 우리가 수배나들 다 간 것이지만 모르고 못 가자니 그걸. 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기 전에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서 기본 정보가 확정돼야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다 알지. 아니면 거기서 차 마셔도 되죠. 말고. 네. 예, 그 갤러리에서 차 준비하셔도 됩니다. 갤러리 준비하지만 예. 우리가 갤러리 준비하면서 간 사람들 더 가면만 예. 못 간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예. 그러면 갤러리에서 준비하면 그 차가 어디에 정차지 있어서 그걸로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2번 버스 타고 오시는 걸로 하고요. 이번 버스 타고 나면 네. 갤러리가 차가 워낙 많아지. 거기서 바로 보여요. 아니면은 한 9시에 제가 내방동에서 제 차로 10분은 모실 수 있거든요. 함장님 집 예, 앞에서 예. 만나서 화정동 쪽에서요? 야 그러면
계획이 하면 예. 연락 좀 해주시고. 예. 자, 한 가지 더 물어보시 잠깐. 가령 그 9월 1일 날 예. 나주 주민센터에서 먼저 할 때 갈 뜻이 있는 양반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당연히 손 들어야죠, 원장님. 그러면 한 차로 가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위치를 위치만 정해주시면 제가 다 모시고 갈게요. 예. 10시에 나주 주민센터에서 오도록 해서 사진에서 간다 할 때 참여할 뜻이 있는 손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무도 선생님 차가 10분 가능하대. 어디 모여서 같이 타고 오셔서 그러실랍니까? 아, 예, 예, 예. 무도차로 안장차로 무도차 간다는 무도차 어디서 몇 시에 그 시간째 간다. 그걸 결정을 하고 말이 예. 어디서 몇 시에 출발을 하냐. 쌍촌역 쪽에서 어? 9시 정도 타실 분은 쌍촌역 쪽으로 지하철 쌍촌역 있지 않습니까? 쌍촌역 삼천동이라면 잘 차 모르는데 세우기 좋은 데서 멈춰요. 우리 화담사라고 그러면 화정역이 있습니다, 화정역. 예. 화장사에서 예. 모여서 그래. 화담사로 아시죠? 화담사에서 아침 9시에 제가 아침 9시에 예, 사원 주고 예, 에? 예, 화장사. 뭐 그건 말고 예. 따라오실 분은 2번 버스 타고 오시고요. 9시에 화담사에서 집결해 있으면은 무더기 10명 정도를 싣고 갈 수 있는 차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화담사에 9시까지 오시면 돼요. 사람 9시까지 이세 뭐지? 뜻 있어? 네? 뭐다? 같이 가셨으면 여기서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변동 끝에 9월 1일 9시에 뜨리는 화담사에서 예, 예. 화담사 입구에 있는 거예요. 내려드리는 너나 드리는 요거 요거 두편 대강 읽어보시고 여기가 지금 내가 해석을 썼거든요. 여기다가 뭐 더 적은 거 있으면 펜으로 적어주셔요. 빨간 펜으로 그럼 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하시고 있어. 예. 다 닦아내보라 괜찮죠. 부부네요. 똑같아. 아직 그안 틀려. 9시. 예, 한 장씩. 그래갖고 나머지는 다 나눠줘. 예. 해가지고 나뉘니까 그러면 그 밑에다가 본인 이름 써갖고 예. 쳐서 책을 이제 만들더니 그때